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봄봄 동백꽃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 단편문학의 선구자 김유정 작가를 기리는 김유정 문학촌. 춘천 신동면 신례마을에 위치해 춘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김유정 문학촌이 어느덧 개관한 지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김유정 문학촌 박지영 사무국장과 함께 김유정 문학촌의 지난 20년의 발자취 그리고 김유정 작가가 우리에게 남긴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지영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김유정 작가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김유정 문학촌 벌써 개관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먼저 김유정 문학촌이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김유정 문학촌은 2002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2002년도에 개관은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 1990년대부터 춘천 시민들의 어떤 염원이 어떤 그 결과로 발현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999년도에 강원도 얼선양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김유정 유적지 조성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진 공립문학관으로 2002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그 야외 공연장 그리고 김유정 이야기집 등 구역을 계속 넓혀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지가 한 6,500평 그리고 건평은 한 759평 정도의 어떤 대규모 그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규모의 문학관이 되었죠. 정말 크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김유정 문학촌이 위치한 곳 신례마을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곳이 바로 김유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자 작품에도 등장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유정 작가가 쓴 그 수필의 5월의 산골짜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첫 부분에 보면은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20리씩 꾸불꾸불 돌아서 내닿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다. 그 산에 둘러싸인 모양이 움푹한 시루 같다 해서 동명을 신례마을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례마을의 신례란 뜻이 시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명으로는 증리라고 하는데요. 증자가 시루 증자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금병산으로 둘러싸인 그 시루 모양 같다고 해서 신례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유정 작가는 거기서 태어나셨고 6살까지 사셨고 6살 때 그 서울에 있는 운이동으로 이사를 가셔요. 그러나 이사를 가셨지만은 춘천에 그 대규모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형님은 그 춘천에서 사셨던 걸로 나오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유정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신례마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김유정 문학촌이 20년이 됐습니다. 네. 어느덧 청년의 나이가 됐는데 2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년 하면은 사람으로도 어떤 성년이고 문학촌도 거의 성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도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성장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김유정 문학촌도 20년 동안 열심히 성장을 해서 양적으로나 어떤 그 물리적인 구역적으로나 굉장히 유명하고 크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김유정 문학촌이 또 사람도 그렇듯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듯 김유정 문학촌도 이제 어른의 나이가 돼서 어떻게 하면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공립문학관으로서 바람직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또 김유정 작가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김유정 문학촌이 많은 시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작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셨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동안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김유정 문학축제를 비롯해서 신례마을 이야기 잔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입체 낭송대회, 점수이 찾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말 상설 공연 같은 거를 해서 주말마다 어떤 음악회를 열어서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어떤 그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씩 어떤 상설 전시에서 못다한 부분들을 어떤 기획을 통해서 김유정 관련 내용들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과가 또 있었네요. 네네. 또 2004년에는 문학촌 인근 신남역이 김유정역으로 변경되면서 인문명을 딴 기차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내 이야기길 16마당이 조성되기도 했어요. 그동안 김유정 문학촌을 둘러싸고 일어난 변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유정 문학촌이 있기 전에는 그 동네는 진짜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죠. 김유정 문학촌이 생기면서 그 마을은 어떤 김유정 문학뿐 아니라 어떤 춘천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문화 예술인들이 모이는 장소, 허브처럼 거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 이야기길 16마당은 그 김유정 문학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금병산의 산책로이자 등산로이기도 한데요. 거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주말에는 정말 수만 명, 수천 명이 오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을 찾고 있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또 지난 2020년에는 김유정 문학촌이 강원도 제1호 국립문학관으로 지정됐는데요. 네네.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반 시민분들이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강원도 제1호 국립문학관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국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문학진흥법에 의한 그 국립문학관 등록 문학관입니다. 그 문학진흥법이 있기 전에는 박물관 어떤 법에 의해서 문학관들이 그 박물관의 하위 개념 특수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곤 했어요. 근데 저희 김유정 문학촌 같은 경우는 유품이 없기 때문에 그 박물관 등록 요건이 안 돼서 어떤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근데 문학진흥법이 생기면서 문학관이 문학관으로서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어떤 법령을 통해서 확인시켜준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제1호로 국립문학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형식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런 얘기가 네네. 있었군요. 김유정 작가의 이름을 건 다양한 문학상을 만들어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고 또 작가들을 독려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유정 신인문학상을 비롯한 4대 문학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그 문학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2020년부터는 4대 문학상이라고 이름하여서 어떤 그 변함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신인문학상 같은 경우는 강원도민일보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사이에 김유정 문학촌이 개관하면서 김유정 문학촌하고 같이 공동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써 30회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김유정 작가상은 작년에 새롭게 제정이 됐고 김유정 푸른 문학상, 김유정 학술상 그래서 4개의 문학상을 김유정 4대 문학상 이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상이라면 다 의미가 있지만 김유정 푸른 문학상이라고 있어요. 김유정 푸른 문학상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 부분에만 한정하는 그런 공모상인데요. 이것이 지금 올해 3회째 이르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은 어떤 백일장 개념의 상이라고 하면 이 상은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제2의 김유정을 꿈꾸는 학생들이 공모를 하고 그리고 상을 받고 나서도 그냥 상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멘토를 해주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문학하는 사람들이 혹은 공모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어떤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크고요. 김유정 학술상은 올해로 2회째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김유정 학회가 2010년도에 창설이 됐는데요. 그 학회에서는 김유정 문학을 어떤 그 베이스처럼 깔아주는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학관이 어떤 창작만 해서는 안 되고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회를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김유정 문학 연구에 조금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김유정 학술상도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의미 있는 상들이 네, 있으시군요. 네, 또 올해는 문학촌 개관 20주년을 맞아서 네. 다채로운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네. 20주년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행사를 준비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8월 6일이 개관일이었는데요. 8월 6일하고 7일 양일간에 걸쳐서 무료 개방을 했고 그 시기 동안에 그 전시회를 열었어요. 김유정을 그리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김유정을 모태로 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글도 쓰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김유정 소설을 발췌해서 소설전하고 두 가지 전시를 8월 6일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관 20주년을 맞아서 김유정 생애 특별전 그 순회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김유정의 삶을 돌아보는 작업, 그러니까 삶의 궤적을 밟는 순회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이 춘천 신례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주로 서울에서 사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하남에 있는 다섯째 누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삶의 궤적을 밟는다는 의미에서 춘천과 서울과 하남을 잇는 그런 전시를 지금 기획을 했고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문학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봄봄이나 동백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따뜻함과 해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김유정 문학의 특징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유정 작가 하면 누구나 봄봄과 동백꽃을 잘 알고 있고 더구나 이제 교과서에 실리기 때문에 봄봄과 동백꽃이 대표작이다라고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김유정 작가의 어떤 작가 정신이나 김유정 문학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김유정 문학에 봄봄과 동백꽃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봄봄과 동백꽃은 논문을 따지면 서론에 가깝고요. 본론에 가까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문학을 33편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소설이. 그 작품들을 어떤 작품군으로 나누면 하나의 연작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민 하층민들의 어떤 그 몰락기라고 하는 큰 테마를 잡는다면은 봄봄과 동백꽃은 그 초기 어떤 시작 단계이고요. 그들이 봄과 동백꽃에서는 굉장히 밝고 해학적인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점순이와 나가 만약에 결혼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마 그 다음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작품들이 바로 뭐 산골나그네나 소낙비, 만무방, 땡볕 이런 작품들인데요.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어떤 봄봄하고 동백꽃과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학의 작가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해학이 단지 웃기고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농촌 하층민들의 어떤 척박한 삶, 그리고 민중들이 느꼈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떤 웃음으로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해학이라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봄봄 동백꽃 말고 다른 작품들도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네, 또 김유정 작가 하면은 영원한 청년 작가라는 별명도 있지만 아리랑의 작가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작품에 유독 아리랑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리랑의 작가라고 많이 불리죠. 거기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리랑 하면은 그러니까 적층문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개인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불려지는 게 아니라 민중들이 어떤 그 사연과 한이 켜켜이 쌓인 그런 어떤 노래,
어떤 음악, 소리, 가락 이렇다라고 본다면 김유정의 문학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김유정 작가는 그 사석에서 그 강원도 아리랑을 아주 구성지게 잘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한테 자네 사연을 좀, 자네 얘기 좀 해보게 하는 말을 자네 아리랑 한번 들어봄세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리랑 가락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후렴구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아리랑의 작사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연도 그 아리랑의 가락에 붙여서 부르면 나의 아리랑이 되고, 뭐 그런다는 의미에서 아리랑 하면은 정말 김유정 작가하고 작가의 어떤 문학 정신과 굉장히 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작품 속에 아리랑을 많이 넣었고 아리랑의 작가라고도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네. 있네요. 또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활동하셨는데 네. 100년 넘게 사랑받고 계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도 일단 되게 작품이 짧아요. 그래서 읽기가 편해요.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진부하지 않다? 그 1930년대 다른 글들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틀에 박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몽적인 요소가 강해서 이렇게 가르치려는 그 강조, 그러니까 어떤 주제 의식이 너무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유정 작품의 특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그들의 삶을, 하층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뭔가 강요하지 않고 읽는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게 읽어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읽고 두 번, 세 번 읽으면 도대체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랑을 받지 않나. 왜 공부하라 하면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어떤 주제의식을 겉으로 드러내서 막 하면은 거부감 느끼잖아요. 근데 김정의 작품은 그런 주제의식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거든요. 일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 속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셔서 아마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유정 문학촌 개관 20년, 길다면 긴 시간이겠지만 이제야 청년의 나이가 된 만큼 아직은 더 여물고 깊어질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에서는 문학촌의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신가요? 네,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태까지는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정말 진지하게 무겁게 문학촌이 그 춘천의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지역 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춘천의 지역 작가가 아닌 어떤 한국 문학의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로서 전국적으로 어떤 알리는 작업, 그리고 김유정 작가뿐 아니라 김유정이 머물렀던 시대, 그리고 김유정이 같이 활동했던 어떤 구인회라는 어떤 예술 단체, 그런 어떤 작가들,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문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 문학의 어떤 그 메카로서 저희 김유정 문학촌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춘천의 어떤 현대문학의 성지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김유정 문학촌 개관 20주년 맞아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의 목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김유정 문학촌은 전시관과 이야기집을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문학촌이 20년 동안 전시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 그런 컨텐츠들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빠르면 10월 초 아니면 늦어도 올해 11월까지는 재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꾸며진 어떤 기념 전시관, 그리고 이야기집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김유정 문학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유정 문학촌 박지영 사무국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